이부자리 강선우 살리고 외부 추천 이준석 보낸다. 이게 뭐냐면 오늘 이제 인사청문회가 장관급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시작이 됐는데 뭐 인사청문회 슈퍼위커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여기 인사청문회에서 뭐 슈퍼위커고 뭐고 뭐 하나 나올 거 없습니다. 이거 다 이미 예정된 수순대로 전부 다 이제 임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중에 이제 저는 한 사람 정도는 떨어뜨린다고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진숙이 그 교육부총리 후보가 될 걸로 보는데 자, 지금 그 장관 소위 말하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됐죠. 제기가 됐는데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청문회에서 설명을 하겠다입니다. 청문회에서 설명을 하겠다. 이게 이재명의 지침에 따라서 저는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까지 안 했죠. 청문회를 앞두고 의혹들이 제기가 되면은 막 자료도 제출하고 언론을 통해서 해명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 다른 패턴이 생겼습니다. 모든 의혹이 제기되면은 청문회에서 하겠다.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 그건 청문회 설명 안 합니다. 설명 안 하고 그냥 하루만 버티면 넘어간 국무총리는 이틀 청문회 하니까 이틀만 버티면 넘어가고 장관은 하루 청문회 하니까 오늘 강선을 했는데 강선을 하루만 버티면 이제 넘어가서 아마 임명될 겁니다. 그게 왜 이재명이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리냐 하면은 처음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쏟아졌을 때 이재명이 딱 그렇게 이야기했죠. 아, 본인이 다 내가 통화해 보니까는 다 설명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 청문회에서 설명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다음부터 김민석은 그다음에 쏟아지는 의혹들에 대해서 전부 다 청문회에서 설명을 할 거야. 청문회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관이 있었죠. 뭐냐 하면은 청문회를 제대로 하려면은 일단 자료를 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그 김민석에 대해서 그러면 아니면은 뭐 오늘 강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국회 청문위원들이 청문회를 하려면은 뭔가 자료를 제출을 받아서 그걸 검증을 해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질문을 하고 해야 되죠. 그런데 자료를 안 내놓는 겁니다. 청문회를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리고 정인 채택을 안 합니다. 정인을 불러서 이야기를 해야죠. 가령 예를 들어서 그때 뭐 김민석 뭐 자기 그 두 번째 결혼한 그 배우자와 무슨 뭐 배추 투자 어떤 이야기를 했고 뭐 장모로부터 돈을 2억 원을 가져왔던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불러가지고 정인을 불러서 이야기를 서로 말을 맞춰봐야 되는데 정인을 안 부르고 그 정인을 안 부를 수 있는 게 일단 청문회 가면은 그 자기들 우군이 있죠. 우군 다수당이 민주당 의원들이 있죠. 정인 안 부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증거 자료 안 내놓고 자료 제출 안 하고 그 상태에서 청문회를 하면은 자 청문회 일단 딱 가면은 본인들의 우군이 있습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딱 포진해 있죠. 그러면 이 민주당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청문 대상자 편을 막 듭니다. 심지어 이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이 메시지가 자기들에게 불리하니까 메신저를 공격을 했죠. 주진우 그때 김민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심지어 주진우의 재산까지 또 주진우 아버지 검사 출신은 아버지 이야기까지 다 꺼내가지고 완전히 물타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후보자는 그냥 엉뚱한 이야기만 하다가 이틀 지나면은 김민석은 됐고 지금 이 장관들은 하루니까는 하루만 버티면은 장관 된다. 하루만 버티자. 전부 지금 의기투합을 해서 그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파행이 되든 말든 그리고 국무총리는 인준투표라도 하지만 장관은 투표도 안 하니까 그냥 뭐 청문보고서 채택되든 말든 이재명이 다 임명을 하겠다는 사인을 줬겠죠. 그런데 그중에 한 명은 저는 빠질 것 같습니다. 제가 저기 제목에 이부자리 강선우 살리고 외부 추천 이진숙 보낸다. 자, 강선우는 그때 제가 한번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죠. 짧은 영상. 이재명이 단식을 할 때 이렇게 이부자리를 챙겨주는 그러니까 충성파 아부 이제 그런 그 전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강선우는 살릴 것이다. 아마가 아니고 잠시 후에 제가 왜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는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의 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진숙은 방통위원장 이진숙과 동명이인입니다. 지금 부총리 뭐 논문 표절 논란 되고는 이준석은 이재명이 자기가 고른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추천을 받았다.
이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 부자리 표주가 하는 강선우는 살려고 지금 둘 중에 하나는 이제 날아간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외부에서 추천한 나하고 별로 관련 없는 이재명하고 관련 없는 이준석은 아마 내보낼 거다. 이 이야기입니다. 일단 그 강선우와 관련해서 뭐 집에 쓰레기가 모이면은 강선우가 그냥 일상적으로 갖고 내려온다. 상자를 보면 치킨 먹고 남은 거, 만두 시켜 먹고 남은 거, 일반 쓰레기들이 다 섞여 있다. 이런 폭로를 하면서 시작이 됐죠. 그런데 여기 오늘 해명을 했는데 이 보좌진은 그 분명히 본인이 아마 수행비서 같았는데 이 방송에서 폭로를 했습니다. 강선우가 아파트에서 내려오면은 이제 대기하고 있겠죠. 내려오면은 막 음식물 먹은 거 다 갖고 내려와서 그냥 자기에게 던져준다. 그럼 자기가 그거 음식물하고 일반 쓰레기하고 다 분리 처리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 강선우는 이것을 또 뭐 변명을 하느라고 내가 어떤 때는 이 집에서 그 먹던 것을 사무실에서 먹으려고 가지고 오다가 이 그냥 차에서 두고 내려가지고 그런 잘못은 있다. 이렇게 또 막 본질을 그 호도하는 그 김민석 때 그때 뭐 배추 이야기 했던 거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붙으면 되니까 아무 말이나 해서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겁니다. 지금 시간 때우고 나면은 장관 되니까.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고 그 국회 보좌진들 그 단체로 모이는 페이스북 그 익명으로 막 글을 쓰는 거기다 보면은 국회 보좌관 익명 게시판에 막 보좌관들에게 강선우가 가정가구를 살 때 견적을 비교해서 다 뽑아오라. 마치 이제 본인의 이 어떤 집사처럼 부리는 거죠. 백화점 돌면서 명품 가장 그 싼 거 사와. 같은 명품이라도. 그리고 호캉스 호텔에서 그 수식 보내고 나서 나 데리러 와. 10분에 한 번씩 욕설을 섞은 이 문자를 막 보내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폭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강선우가 이런 말로 넘어갔습니다. 이 논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입었었던 분들 관련해서는 모두 다 제 부덕을 소칩니다.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퉁치고 넘어가는 거죠. 퉁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아마 그 언지를 받았을 겁니다. 과거 이렇게 저도 인사청문회 취재 많이 해봤는데 이 사례를 보면은 이미 이재명이 그냥 그 임명을 할 거니까 그냥 미안하다고 해 그냥. 자, 그 전에는 뭐 자기에게 불리한 정언을 했던 보좌진들을 고소를 한다고 했죠. 고소를 한다. 2차 가해다. 그런데 오늘 아주 고소는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보좌진들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태세 전환이죠. 이미 이 언지를 받은 겁니다. 당신은 안 자를 거야. 그런데 자꾸 이렇게 버티면은 여론이 안 좋아지고 이재명에게 이 영향이 미치니까 그냥 미안하다고 해. 자, 그래서 저는 이 미안하다는 말이 나왔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보좌진들을 막 고소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강선우가 그 전에 미국에 있는 사우스 다코타 대학교에서 조교수를 했었죠. 그런데 조교수를 했을 때 그때 우리나라 2016년 총선에 출마하면서 그때 미국의 대학에서 맡았던 강의를 나 몰라라 하고 그냥 한국으로 와버렸기 때문에 미국 그때 당시 강의 평가 사이트 강의 평가하는 사이트를 보면은 강선우 강의가 끔찍했다, 역겹다. 한국에서 장관 후보로 지명됐다는 기사를 봤는데 미국 학생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장관 후보로 지명됐다는 기사를 봤는데 우습다. 한국에 행운을 빈다. 이런 거 비꼬는 글들까지 지금 막 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야당에서 대학에서 교수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때 강의 평가 내역을 제출하라. 그런데 이 자료 요청도 아예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또 하루 버티면은 장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자, 날아갈 사람이 누구냐? 이진숙. 아마 제 예상으로도 이진숙을 보낼 것 같은데 이 표절 문제죠. 표절 문제인데 국민검정단이라고 있습니다. 범학계 국민검정단이 뭐냐 하면은 한국사립대학교수회 연합회를 비롯해서 11개 교수단체 모임입니다. 이 검정단이 과거에 김건희 여사 논문 검정을 주도해서 김건희
석사 학위 박탈을 이끈 바로 그 단체입니다. 어떤 건가는 정치 성향이 있다기보다 사실 논문을 그 자체로 검증을 하는 이 팀이죠.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오늘 이진숙 교육부총리의 과거 논문들이 연구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했다. 자진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유형별로 정리해서 검증을 했는데 뭐 제자의 학위 논문임을 밝히지 않고 제1저자로 자기가 학술지에 발표를 한 것도 있고 제자의 학위 논문을 밝히지 않고 교신 저자로 학술지를 발표를 했고 뭐 제1저자로 참여하고 중복으로 게재한 경우 그래서 어쨌든 이진숙의 그동안 논문 150편을 검증을 하니까 그중에서 16편, 10편 중에 한 편은 연구윤리 위반 소재가 크다. 그래서 교육부 수장의 논문 표절 문제는 김건희 씨의 논문 표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 파장이 크다. 과거에도 논문 표절이 있었던 뭐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를 비롯해서 여러 명이 교육부 장관들이 논문 표절 때문에 다 낙마했죠. 그런데 이것은 그 정도가 엄청나게 더 심합니다. 그래서 낙마가 예상되는데 자, 여기서 힌트가 하나 나옵니다. 힌트가 나오는데 뭐냐 하면은 지금 우상호가 그 정무수석이죠. 우상호가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약간 한 명 정도는 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일단 풍깁니다. 청문회가 끝난 이후에 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날리는 문제를. 그리고 어떤 경우는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일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 이진숙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과거에 낙마했던 후보자들과 비교해 볼 때 어떤 수준인가도 점검해 보고 있다. 한 명 정도는 날릴 거라는 이야기인데 미리 이렇게 조성을 하는 거죠. 자, 이재명의 그 속마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흘러나왔습니다. 뭐냐면은 이재명이 그 며칠 전에 이 정규재, 조갑재 이 두 사람 뭐 언론에서는 우파 뭐 농객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이재명 쪽에 다 넘어갔었죠. 그 두 사람을 불러서 또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자를 이제 도와줬으니까는. 그때 막 민주당에서 우파 농객에서도 정말 이재명을 지지를 한다. 막 그래서 대표적으로 내세웠던 인물이 이 정규재하고 조갑재였죠. 그런데 정규재는 본인이 저번에도 그 이재명을 만나고 나서 본인 유튜브나 아니면 방송에 나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이재명을 만났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이재명을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2시간 동안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언론에서 궁금하니까는 막 라디오에서나 이런 데 부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또 거기에 다 나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금 청문회와 관련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재명에게 들었다고 하면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재명이 그 밥 먹으면서 그러니까 조갑재, 정규재와 밥 먹으면서 그 사람은 내가 추천한 사람이 아니야.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추천한 거죠. 지금 어떤 사람이 추천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민주당의 한 국회의원이 추천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불확실하니까는 이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재명은 이진석은 지금 뭐 말썽이 많고 시끄러운데 내가 추천한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좀 유감이다. 왜 저런 사람이 그 추천을 해가지고 저런 사람을 추천을 해가지고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는지 유감이다. 이걸 내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선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강선우는 여성을 그래도 몇 명을 써야 되는데 정말 사람이 없어서 큰일이다. 자, 그래서 이 정규재도 아마 지명을 물릴 수 없는 어떤 선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여성이 그렇게 많은 형편이 아니다. 자, 그래서 일단 두 사람 다 여성인데 둘 다 쳐내면은 이제 명분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는
이 자기 이재명에게 당선이 되는데 여러 가지 뭐 언론 플레이도 해줬고 여론전도 해줬고 그전에 대변인도 했죠. 해줬고 또 특히 뭐 이부 자리까지 이렇게 챙겨주는 그런 충성파이기 때문에 강선우는 이제 치지 않고 이진숙을 치려고 하는데 둘 다 치면은 여성이 또 모자라고 여성을 또 어디서 뭐 일정 25% 정도는 채우려고 하니까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한 사람만 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본인이 직접 발탁하지 않고 그 민주당 의원이 추천한 이진숙은 내보내고 본인의 이부 자리까지 살펴주는 강선우는 그대로 둘 것이다는 게 이 대화 내용에서 그 조갑제, 정규제 대화 내용에서 그대로 읽히는 겁니다.